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벽에도 뵙고 오늘은 이 시간에도 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반도체 바닥론은 탄력을 지금 더해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이 나오기는 하는데 토탈 D램으로 한번 볼게요. 쫙 PC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DDR4를 중심으로 계속 가격은 떨어집니다. 2분기에 한 18% 최대 이제 낙폭을 보이고 3분기에는 거의 미동 없이 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살짝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 구간이 될 거라고 트렌드포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 세계 HBM 수요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고 AI가 가지고 온 붐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악에서 이제 회복만 남아 있다라는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트렌드포스에서 이제 디램 가격 3분기 전망치를 이제 조금 상향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가격 하향 조정을 조금 줄인 것은 사실 며칠 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무조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가격 부담,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 미국 시장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네. 급등했던 종목군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다 보니까 해당 종목군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반도체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지수는 뭐 거의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장 초반 좋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온기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부장 쪽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의 전반적인 시장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 좋았었던 2차전지 일부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유틸리티나 이런 쪽 섹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섹터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2분기에 저점 통과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고 가격 단가 인하율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지가 아마 이제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작년 10월부터 사실 반영해 온 것도 흐름이고 앞으로 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본다면 반도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뭐 가격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가격 반등의 선행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출하량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3분기에 0에서 5% 정도의 하락이라는 게 2분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는 것이지만은 이 가격 하락이 멈추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전방 산업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격 하락이 멈춘다라기보다는 공급 쪽의 조절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소부장 대규모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물량에 대한 출하 증가가 나타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끌어 간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 기업들의 재고평가손 축소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 기업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IDM 쪽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출하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흐름을 따라갔을 때 결국은 종합 반도체 업체들보다는 소부장, 특히 이제 소재 부품업 종군들의 주가가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순서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시장은 이제 조금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순서를 말씀 주셨으니까 네. 볼만한 기업을 섹터별로 순서대로 탑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멈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합적인 반도체 ASP가 하락이 멈춘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DDR4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 눈을 좀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소재 부품 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기판 관련 업체들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해성 DS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전장이라든지 메모리 기판, DDR5를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캐펙스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비업체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선호 종목을 좀 말씀드리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장비가 지금 신고가인데. 아, 장비가요? 예. 2차전지 장비주도 제외하고는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신고가 많지 않아요. 이 신규 반도체 같은 예.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지금 전통 반도체 업체들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디램랜드 쪽. 그렇죠. 일전에 이제 뭐 HPSP라든지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차치하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맞아요. 봐야 된다는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예. 그 기업들은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동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DM의 탑픽은 삼성전자, 그리고 DDR5 기판 쪽은 해성 DS 지속적으로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볼까요? 자, 2차 전지 하반기에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비싸도 가는 형국입니다. 에코프로가 압도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고, 오늘도 오르죠. 네. 예, 이게 PER인가요? PER이네요. 네, 그렇죠. 오, 주가 PER이 수익 비율이니까. 700배예요? 네. 예, 700배. 그러니까 700년 뒤 걸리겠네요. 이익을 이익을, 회수하는 예. 데까지 그렇죠. 걸리는 게 이제 700년이라는 게 이제 PER이고, 삼성 SDI는 25배. 사실은 에코프로 우리나라에서 700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몇백 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음 보겠습니다. PER 의미 없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고평가 논란.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사실 밸류 계산해서 6개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좀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계산의 영역은 아닙니다. 수급이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 이슈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1000보도 거의 쉬운 배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 가격 부담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시장의 현상 자체를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PER, 즉 이익으로만 가면은 이제 얼마나 쉽겠어요. 예. 사실 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들을 사서 수익을 내고 이러면은 뭐 굉장히 공식과 같은 주식이 움직임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탐욕과 혹은 탐욕 이상의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예. 실적보다 훨씬 더 멀리 주가가 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이것은 성장의 초입 구간 쪽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그 성장률이 축소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실적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성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 침투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변동성과 그리고 예상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은 아쉬운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내놨단 말이죠. 실망감으로 시장은 해석하더라고요. 실적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하회를 했지만은 예. 그러면 YOY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상승률만큼 만들어내는 대기업이 있나? 상승률이 얼마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200% 가까이 됐습니다. 180 몇 %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현대차 YY로 180% 못 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은행주들. 네. 사실은 섹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왜냐하면 완성차나 바이오 산업군 자체가 기존에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 섹터이고 지금 네. 전기차는 없다가 생긴 그래서 성장이라고 초입 구간이라고 하는데 좀 말씀드렸죠. 아예 전통적으로는 없었던 산업이 이번에 네. 새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 섹터들도 배터리도 비교군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적정 밸류야 네. 이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뭐 50배가 중요하냐, 예. 90배가 중요하냐, 100배가 중요하냐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에코프로 주가에 대해서도 60만 원을 뚫었을 때도 부담스러웠고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을 뚫었을 때도 부담스러웠지만은 예. 그러면 100만 원을 뚫으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안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 대한 논란보다는 결국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느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며칠간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10만 주 매수 들어올 때 10%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만 주 팔 때는 2% 빠지는 게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살 때는 그만큼 가볍게 사지만은 빠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요 하락한 가격에 사야지라고 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물론 이러한 수급 분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에코프로의 주가 급락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수급은 매수 수급이 훨씬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함부로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뭐 금양 같은 기업들 최근에 이제 뭐 패시브 자금에 유입이 될 수 있는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주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러한 이벤트들이 마무리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예. 현재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디까지 간다, 어디 찍고 빠진다 이런 것들을 예단하기보다는 예. 결국은 이제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의 수급이 좀 우위를 보이면서 동일한 수급에도 하락률이 더 확대될 때는 에코프로를 빠져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지금 수급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렇죠. 가는 것이고 네. 팔고자 하는 욕구로 뒤바뀔 때 시장 그리고 이 지수가 이제 빠지는 건데 지금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계속 간다는 전제 하에 볼만한 기업이 무엇이 될까? 가장 매력적인 섹터로 양극재를 볼 것인가, 장비를 볼 것인가, 이제 그 세부 항목별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신고가 근처 영역에서 예.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이라든지 PNT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필에너지의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어떤 섹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후발주자 실리콘 혹은 폐배터리 다 좋겠죠. 예. 하지만은 당장에 지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쪽은 장비 쪽에서는 하나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쪽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예. 에코프로기 때문에 가장 영역 내에서 좀 센 종목군들을 보면서 바로미터로 삼으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투자의 팁이고요. 네. 개인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를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네, 예. 저는 못 사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살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죠.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치고 올라갈 때도 뭐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지만은 예. 제가 하루 이틀 쉴 때라도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막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예.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매수에 맥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보다는 잠깐의 조정을 볼 때 다만 이제 그 조정폭 자체가
수급주가 뭐 일중 하락폭으로 뭐 5%, 예. 10%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라 예.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적인 유입을 장중에 확인이 될 때 이럴 때 예. 좀 매수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쉴 때 살 수 있습니까의 예스라는 답변을 주신 거면 긴 추세로는 아직 상방을 향해 간다라는 전제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밸류에 대한 논란은 아니고요. 예.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 추세가 뭐 길게 배터리가 5년, 10년 성장을 안 한다가 아니라 예. 지금 시장의 모습이 그거기 때문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영향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MSCI 편입 발표가 완전하게 좀 정해진다. 8월 11일 날인가 아마 이제 예, 8월 발표가 11일. 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매매가 좀 좋겠지만은 이후에는 영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때는 저의 의견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MSCI 신규 편입 종목, 편출입 종목을 8월 1일, 11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 점검을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은 추세는 위쪽, 그 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열어두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중이다.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오늘 테마주 가운데 가장 탄력도를 보이고 있는 쪽이 원전 그렇죠. 테마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원전의 기저 발전 비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은 예. 신규 건설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내용일 것 같고요. 몇 년 만에 처음이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정권과의 또 배치된 입장 이러한 예. 부분들에 따라 수년간 숨을 죽였었던 원전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주가의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한 한전산업을 필두로 해서 한신기계라든지 우진 같은 기업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라는 것은 해외 수주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뒷배 역할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오랫동안 좀 부진했었던 원전 관련주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에 따른 발주라든지 그리고 공사에 따른 매출 반영 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최근 주가의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자체는 유효하겠지만은 예.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차익 실현을 적절히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테마로 보셨습니다. 정부에서 9년 만이라고 해요. 9년 네. 만에 신규 원전 검토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작은 종목들 위주의 급등세가 나오는데 단기 테마로 봤을 땐 탑픽은 뭘까요? 우진일까요? 저는 뭐 센 놈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가장 센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전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모멘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기계 우진순으로 보성파워텍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저의 의견 자체는 아무래도 뭐 제 의견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은 저의 의견 자체는 단기 전략이기 때문에 예. 주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수급 이슈로 단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원전 테마주라는 진단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